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금수완박 법이 공포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범죄자들이 만세 부르고 문재명 세력이 만세 부르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입법 쿠데타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입법 쿠데타의 수괴임을 자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가장 치를 떨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 이를 갈고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금수완박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금수완박을 막겠다고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금수완박과 윤석열은 같이 붙어있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직접 논평이 없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속으로 가장 기뻤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문재인이 해주었다. 욕은 문재인이 얻어먹고 나는 박수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즉 검사, 언론, 국민을 근사하게 속여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의심을 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이런 화두를 하나 던져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점심을 한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금수완박에 반대한다. 금수완박에 따른 수사 지연으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경험 있는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주고 수사 성과에 따라 특징과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수완박에 반대한다. 그때 금수완박의 제1막이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수완박에 반대한다? 아니, 단호하게 금수완박에 반대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이미 금수완박을 기정사실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검사가 경찰을 도와서 경찰이 수사를 잘 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윤석열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순진한 국민들, 순진한 조선일보 같은 언론, 그리고 팬클럽 비슷한 사람들, 윤석열이 무엇을 해도 무조건 박수치는 사람들, 윤석열이 국민을 속여도 박수치고 윤석열이 검사를 속여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지난 4월 23일 열흘 전이네요. 권성동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야합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이런 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열흘 전에 제가 정확하게
짚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권성동이 박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인 직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저항, 사퇴한 것에 감동한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는데 그는 어제 권성동을 시켜 검수완박을 수용, 사실상 검찰 해체에 동의했다. 이는 국민 배신을 넘어서 대국민 사기극이고 야반 도주극 동참이다. 제가 분명히 국민 사기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배신의 목적은 문재명 세력을 살려놓으려고 검찰을 희생물로 바친 것이다. 반역과 부패를 단죄해야 할 의무를 진 자가 사적 목적으로 국가 구조와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것이다. 헌법 파괴적 입법 쿠데타에 동조한 것이다. 1. 전 국민적 골기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끼리끼리 해먹는 부패 무능 운동권 세력, 이거는 윤석열이 한 이야기입니다. 세력을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는데 그들에게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2. 윤석열과 권성동이 윤호중, 최강욱, 황운하에게 굴복한 셈이다. 인간 자존심의 문제이다. 이명박이 광우병 난동에 기가 꺾여 5년간 끌려다녔던 일의 데자뷰이다. 3. 윤석열, 한동훈을 믿고 응원했던 과반수 넘는 지지자들을 배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자해를 했다. 이게 악화되면 자폭이 될지 모른다. 반대 세력의 비판은 약이 되지만 지지 세력의 배신감은 독이다. 4. 지은 죄를 덮으려는 세력과 앞으로 지을 죄를 덮으려는 세력의 야합이다. 그러니까 구악과 신학의 야합이란 그런 뜻이죠. 이들이 검사를 두려워하고 경찰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있다. 검사는 권력에 저항하다가 그만두어도 변호사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면은 굶어 죽는다. 5. 한동훈은 외롭게 되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 지지를 믿고 민주당을 야반 도주 세력으로 호기롭게 몰아붙였는데 이제 검수완박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게 되었다. 법무장관 후보 사퇴가 답이다. 6. 윤석열이 자신의 브랜드로 자랑하여 국민들이 외울 정도가 된 공정과 상식은 표를 얻기 위한 말장난으로 밝혀졌다. 취임도 하기 전에 신뢰성의 부도를 내고 말았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가 말인데 그 말을 믿지 못하게 되면 지도력이 무너진다. 7. 윤석열이 당선자로서 두 가지 큰 일은 청와대 해체와 검찰 해체이다. 전자는 역사, 후자는 법치 훼손이다.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법치와 과학을 지켜가는 이들을 보수라 부르고 무명 건설자라고 한다. 윤석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듯하다. 8. 검찰, 대법원, 변협, 헌법학자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법안을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야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야합을 폭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내란죄를 구성한다. 윤석열의 앞날은 어둡다. 그가 국정 운용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던 헌법이란 나침반을 고장내 버렸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속셈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켜서 박병석 중재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총회를 뚝딱뚝딱 열어가지고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데서 그때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권성동 대표가 자기 멋대로 했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불벼락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당장 잘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켜서 그 뒤에 계속 재협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협상이 될 리가 없죠. 권성동이 아니라 아주 강경한 원내대표를 뽑았으면 치고받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수정안을 받았던 야합을 했던 권성동 보고 다시 재협상을 하라고 하면은 시키는 사람도 협상하지 말고 적당히 때우라는 이야기고, 저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기를 이건 쇼하는구나, 갖고 놀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불쌍한 것은 국민입니다. 불쌍한 것은 헌법학자들, 무슨 변협, 언론. 윤석열은 반대하는데
권성동이 비겁하게 야합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동안 권성동 욕만 한 사람들 완전히 윤석열에게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갑제닷컴에 꾸준히 회원으로서 글을 올리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필명이 무학산입니다. 이분의 글은 어떤 정치부 기자보다도 아주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줄곧 윤석열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하는 글을 계속 써온 거예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처럼 이렇게 언론이란 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니까 아주 상상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풀이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연관시켜서 윤석열이 속으로는 남몰래 금수완박에 동의하고 있었음이 햇빛처럼 드러났다. 민주당이 금수완박을 위해 시장통의 깡패처럼 난리를 치는 판에 윤은 가만히만 있었어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언론, 법조계, 교수단체, 시민단체, 검찰 등등의 치열한 반대에 제 아무리 172석의 민주당일지라도 금수완박을 차마 통과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통과시켰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정도에만 그쳤겠나.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었다. 그래서 금수완박을 대미는 추진력과 원동력이 주춤되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윤석열이 권성동을 중재안이란 걸 조물락거려 만들고서 들고 흔들어 보이는 국회의장에게 보내어 동의하게 했다. 금수완박이 문제가 아니라 혁명적 열기에 찬물을 퍼부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 오히려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금수완박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저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상상력입니다. 혁명이나 반정부 투쟁이 터진다면 윤석열로서도 난감할 것이다. 내일 모레면 대통령이 될 터인데 취임식도 아직 안 한 마당에 그런 일을 왜 바라겠나.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면 대통령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세도 살려줄 겸 반정부 사태가 생기는 것도 막을 겸 자기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기도 바랄 겸 해서 권성동을 심부름 보낸 것이다. 민주당을 비토하던 여론이 이제 도리어 국힘당을 욕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금수완박이 통과되어도 국민의 투쟁 열기가 식어져 버린 것이다. 여담이지만 김대중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바로 5.16 혁명이 터져서 국회의원을 못했다. 이것이 김대중의 가슴에 한이 되었던지 이 일을 자주 끄집어내었었다. 세상 일은 시일이 흐르면 진실이 대낮처럼 드러난다. 금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은 금수완박을 반대하는 국민과는 엄청 괴리가 있는 말을 했다. 곧 이 말이다. 금수완박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경험 있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조언을 해주고 수사 결과에 따라 특징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하면 경찰도 범죄와 부패사범을 상당 부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금수완박은 이미 통과되었으니 국민은 딴 말 말라고 선언한 것이다. 금수완박에 반대하면 반대한다고만 말해야 된다. 검사 판사는 범죄자에게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말하라고 말하기 일쑤이다. 평생 동안 그런 말을 하고 살아온 윤석열이가 왜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했다. 거기에 너는 왜 들어가나. 반대를 안 하자니 국민의 눈이 무섭고 반대를 하자니 자기 뜻과는 거스리고 하니 저렇게 눈치는 것 말고는 달리 말할 재간을 누구인들 가졌겠나. 본론으로 들어가자. 윤석열은 왜 금수완박에 동의할까? 문재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았어이다. 윤석열을 찍어준 대다수 사람은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기를 한사코 원하는 사람들이다.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반면에 수사를 하자니 내키지 않는다. 왜 내키지 않는지는 논외로 하겠다.
윤이 비록 당선되기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진작부터 문재인 처리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다.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자기 뜻도 아니고 해서 골머리가 아팠을 것이다. 이때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으니 작히나 좋았겠나. 그래서 아무 내색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대미는 기세가 주춤해지는 데다가 끝내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권성동을 신부름 보내는 꾀를 낸 것이다. 오히려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포기할까봐 윤석열 당선인이 겁이 나가지고 권성동을 시켜서 중재안을 접수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상상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범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더 진실에 가까운 상상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 취임을 한 날 이후부터는 문재인을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콩 뽑듯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인들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하겠나? 그때 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법대로 하고 싶다. 그러나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문재인을 구해주려 검수완박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문재인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열망도 한풀 꺾일 것이다. 이 점 또한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이러는 것이 윤석열 딴에는 자기도 살고 문재인도 사는 길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듣고 사람이 보는 것을 통하여 본다. 윤석열 계산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려고 정경심을 수사한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고 했다. 문과 유는 여우와 토끼의 관계다. 윤석열이 박근혜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하고 그의 석방을 2번이나 반대하고 서울지검장 시절 200명을 구속하고 1000여 명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그 와중에 자살하는 이도 유수하다. 문재인의 5년이 긍정적이어야 윤석열의 악업도 긍정적인 일이 된다. 반면에 문재인이 무너지면 저런 짓은 악행이 된다. 윤석열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이분은 윤석열과 문재인을 또 일심동체로 보는데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뭐 몇 개만 짚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치를 떨어야 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는데 본인은 그런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권성동이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때 또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성동이 독단으로 했으면 화를 내고 잘랐어야 됐을 텐데 화도 안 내고 자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법이 됐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이 바라는 바였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여지를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로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첫째, 국민투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투표 해야 합니다. 하면 이깁니다. 분명히. 선거에서도 더 크게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헌법적 결단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국민투표 선언을 해야 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하겠습니다. 만약 이걸 하지 않는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저의 추측과 모학산의 추측이 옳다는 것이 됩니다. 즉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검사와 국민을 속였다. 그런데 검사와 국민들이 아, 내가 윤석열에 의해서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